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시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추가적인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즌의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면 상당히 좀 거래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움직임이 계속 둔하고 해서 좀 많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일단은 진단 키트 쪽으로 여러분들 뭐 그건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2분기에 굉장히 이제 피크성 실적을 찍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시젠이다. 근데 이제 다만 주가가 어떤 기존의 14만 원의 저항을 뚫고 더 위로 뻗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은 피크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꾸준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의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또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지만, 지금 요런 그림은요, 피크성이다. 피크성 실적에 대한 그림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좀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추천드렸을 당시에 이때 당시 5월 7일부터 추천을 드려가지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고점 14만 원까지 딱 찍고 내려왔잖아요.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 지금 앞고점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 14만 원이라는 밸류는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적정 수치라는 거죠. 약간의 프리미엄을 더하더라도 저만큼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시즌이 우리가 코로나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는 지금 점점 뭐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어요. 과거에 제가 그래서 실적으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부터 제가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제가 시즌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는데 이제는 좀 여유롭게 대응을 하자. 왜냐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어떤 목표가 있고 정해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요. 같은 종목을 어떤 이유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이렇게 터지고 내려왔을 때도 이전과는 다른 상승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제 유튜브 채널의 썸네일만 쭉 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 종목이 예를 들어 시즌이다. 그럼 시즌 가지고 이렇게 썸네일만 보더라도 대충 대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갖는 종목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카카오 당시도 이때 당시에 단기적인 신호가 발생해서 우리 3%만 좀 수익을 보고 나와볼까요? 라고 해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확하게 3%딱 익절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추천을 드렸고 VIP 회원님들도 저 당시에 3%딱 수익 실현하고 나왔고,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수익 봤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제가 이때 당시에 정말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기법을 하나를 공개를 해드렸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썸네일만 쭉 보셔도 대략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 기존에 이제 1차 팬데믹 당시에는 어떤 뭐랄까요, 단순하게 테마로만 엮여서 이 종목을 봤는데 이제는 좀 진지하게 봐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는 흐지부지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왜 이렇게 못 가냐, 실적이 좋을 거면 지금 2분기가 다 클로징이 돼 가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준비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주가는 선반영이라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못 갈까요? 왜?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한번 다시 보세요. 삼성전자가 지수 대비 못 갔었죠. 이 당시에 4월달 5월달 막 카카오 네이버 신고가 찍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막 미친듯이 상승을 하면서 파동을 만들어낼 때 삼성전자 어땠습니까? 바닥 대비해서 42,300원 완전 저점 대비해서도 그렇게 크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었어요. 일정 박스권을 그리면서 계속 횡보를 한 상태였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60선 저항 맞을 때 제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22일 날 하락할 때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절대 팔지 마라. 지금 빠진다 해도 절대 팔지 마라. 이제 앞으로 못 간 거를 세력들이 찾아올 거다. 메이저 세력들이, 그런 메이저 수급원들이 앞으로 상대적으로 못 갈 거. 왜? 공매도가 안 되니까. 공매도가 안 되니까 매도를 먼저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빌려와서 팔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직접적으로 현물을 뺏어서 흔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을 한번 다시 이렇게 흔들기 위해서는 지금 대형주가 아직 안 움직였다. 대형주에서 개인들이 지수를 딱 받쳐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눈속입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을 그려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했다. 먹거리가 많이 없었을 거다. 근데 이제는 삼성전자 차례다. 그러니까 팔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 둘 3일부터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이때 뭐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과 시즌이 이 당시,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때와 현재 시즌이 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당시가. 왜? 좋다, 좋을 거다라는 거를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남들이 다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너무 많은 다수가 하고 있고, 너무 많은 물량들이 이미 여기에 매집이 꽉 되어 있어요. 이 매물대 차트만 보시더라도 너무 많은 물량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가려면, 뭐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윗꼬리를 다는 것도 좋고, 어떤 뭐 이제 각 그림별로 해석을 해야 될 건 다 다르지만, 물량이 한번 순환이 돌아줄 때, 그 말은 뭐예요? 즉 거래가 좀 활발해질 때, 그때 어떤 위든 아래든 새로운 시세가 좀 펼쳐집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래도 없죠. 거래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들고 그냥 지키고 버티고 있는 물량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시즌이 지금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수급적인 문제가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서 그걸로 인해서는 더 이상 여기 영향은 없는 거죠. 왜? 그게 당연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남들이 다 아는 거는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CJ는 현재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자, 어쨌든 실적 발표를 하면, 오늘 일단 6월 30일이잖아요. 오늘부로 이제 2분기는 클로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45일 이내에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이때 당시에는 하루 앞두고 14일 날 발표가 됐었죠. 이제 앞으로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 혹은 실적 발표에 대한 게 선반영되기 전에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되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걸 지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시장 자체가 트레이딩 장세예요. 왜?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뭐 특정 섹터가 물론 어떤 이슈들이 나와서 그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여튼 좀 정돈되지 않은, 저 같은 경우에 찝찝한 시장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반드시 분할 매매가 좀 필요로 합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분할 매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분할 매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세를 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 뭐 대각선으로 추세선 긋고 하는 거 막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여기 뭐 저점과 저점을 이어서 뭐 이런 추세선들 어쩌고,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파미셀 영상에서도 이 추세선 하나로 다 분석 끝났었잖아요. 파미셀에서도 자, 이 선 하나로 다 끝났어요. 그냥 모든 분석이. 자, 이렇게 제가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21,800원 이탈할 때 매도하셔라. 그리고 보통 지지를 깨고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죠? 저항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지금 네모 박스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갔을 뿐이지, 그걸 반대로 이렇게 돌려놨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이 저점을 깨고 나면 여기를 되돌림 줄 때는 여기 이 라인을 저항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럼 이 그림을 이렇게 돌려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돌려놨잖아요. 여기를 깨니까 어떻게 해요? 깨니까 팔아야죠. 손실을 더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고 되돌려주면은 여기서는 매도죠. 물론 21,800원 대비해서 수익 구간이니까 오히려 땡큐죠. 이거는 얼른 나와야 되는 자리가 맞다라고 제가 파미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 시즌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종가 기준 5일선을 이탈할 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그 다음 아래 어떤 이평선에 기대할 때 한 번 또 다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물량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당장에 어떤 뭐 호재성 재료가 떠서 놓쳤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반대로 또 뭐 악재가 딱히 그렇게 크게 뜰 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또 악재가 떴다 하면 또 다행인 거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평균 단가 관리, 그리고 수익을 또 볼 때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어쨌든 주가 관리를 할 때는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분할 매매다. 분할 매매로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서프라이즈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시즌 대표도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좀 해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아직도 점점 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계된 그런 수치가 한 6분의 1 정도 수치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도 미국 다음으로 브라질이 많은데, 그게 6분의 1 정도의 수치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파격적이겠죠. 근데 그 브라질 쪽으로 지금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즌이. 물론 브라질에서 진단키트 기업을 시즌만 뭐 수입해서 쓰진 않겠죠. 근데 시즌 같은 경우에는 95에서 98%가 매출의 98% 정도가 다 수출 비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 게 브라질 쪽이기도 합니다. 뭐 미국 쪽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은 쪽의 수요를 지금 시즌이 그래도 좀 일단 그쪽 시장으로 발을 딛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인 거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가 우리가 원래 온도가 좀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간 여름에 좀 주춤할 거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좀 코로나가 좀 종식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분명히 실적적인 부분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좀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시기는 실적 발표에 목표를 두고 가져가셔라. 아시겠죠?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시젠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분할 매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 그거는 뭐 앞전 영상도 마찬가지고 거의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름 넘게 제가 시장을 너무 강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시장인 건데, 여러분들은 왜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건 한번 지금 직접 느껴보세요. 하지만 너무 큰 데미지는 입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할로서 매매하는 전략을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매매에 있어서 아니면 시장하고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중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어필하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큐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VIP 회원님들이 이제 아이큐어를 매매를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로 접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할 매매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이 빠질 때 우리가 이 종목을 39,200원에서 4만원에 잡자라고 제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어요. 자, 신규 종목 추천 아이큐어 스윙으로 가져가자. 39,200원에서 4만원대 이렇게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지수가 빠졌었거든요. 지수가 눌릴 때, 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을 보일 때 우리는 그때를 매수 찬스로 잡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세요. 물론 어려워요. 음봉에 매수한다는 게 이게 좀 단련된 분이 아니라면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부분들도 많죠. 그럼 이거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 내에서 분할로 담는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이만큼 빠졌다고 여기서 한 번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것들을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호가창을 보실 줄 안다든지, 지수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한다든지, 뭐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직장인 분들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매수가 밴드를 드렸으면 그 안에서 분할로 접근하셔도 좋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뭐 맥시멈 4만원이라고 계산을 할게요. 4만원에 매수를 했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 자리가 꼬리여야 되는 거예요. 꼬리. 지나고 나면은 그 자리가 아래 꼬리일 때 매수를 정말 잘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이제 시장이 반등 보여줄 때 바로 수익으로 오잖아요. 바로 팔아도 2.7%대, 조금 더 기다렸다 팔아도 4.6%대, 고점까지만 해도 6.8%대,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언급을 드리면 SV 인베스트먼트, 이게 이제 오늘 약간 분할 매매의 정석이었던 거죠. 어떤 시기였냐면, 자, 신규 종목 추천해가지고 SV 인베스트먼트 3,625원에 9시 47분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반등을 한번 해줄 수 있는 호가창이었기 때문에 추천은 했으나, 물론 여기서도 좀 꼬꾸라질 수 있겠죠. 자, 이럴 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다? 3625 이렇게 이 라인에서 잡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높죠. 고점에서 매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추가 매수가 한 3,500원 밑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3,480원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3,480원. 자,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같은 물량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3,550원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되겠죠. 3,550원 정도. 이 정도가 평균 단가가 되겠죠. 같은 금액이라 쳤을 때. 그러면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여기서 뭐 매수하고 2차로 분할로 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평균 단가가 이 라인이니까 바로 반등을 줄 때 어때요? 수익권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여기 추가적인 상승은 기존에 우리가 매수가밖에 올라오지 않았어도 기존에 매수가가 왔는데 본전이 아니라 수익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SV 인베스트먼트 오늘 하루에 이렇게 6월 30일이죠. 50만원, 55만원 정도 수익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아이큐어도 오늘 이렇게 저가 매수해가지고 너무 편하게 수익을 본 종목이에요. 진짜 이거는 제가 매매했던 역대급 매매 중에 진짜 한 탑5 안에 들 수 있는 만큼 편하게 매매한 종목이에요. 쭉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 추천을 제가 했습니다. 삼성전자. 대형주라고 수익 못 내는 거 절대 아니죠. 대형주도 먹거리가 있으면 매수를 해야죠. 1%가 됐더라도 2%가 되든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면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대박만 바라시면 안 돼요. 노터스 어제 제가 유튜브 추천주를 드렸던 거죠. 노터스에서도 어제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제가 노터스 추천드렸고, 우리 VIP님들도 오늘 익절 같이 하셨습니다. 6월 30일 SV 인베스트먼트 42만 수익 보신 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어요. 제가 아까 단가 보셨잖아요. 추천드린 단가 대비해서, 그쵸? 아이큐어, 노터스, 그리고 뭐 오늘 하루에 뭐 이렇게 120만 수익 보신 거.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전략이 중요해요. 제가 지속 말씀드리지만 어디서 매매하든 어떻게 매매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이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냥 좋아 보이네? 사자. 아이씨, 그냥 팔고. 이게 아니라 항상 전략이 중요해요. 그런 전략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오늘 지수가 이만큼 올라오고 둘 다 빨간불 띄우니까 그냥 지수 좋아 보이죠? 이거 체감 지수는 오늘 전혀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느낀 시장은 오늘 절대적으로 얘가 뭐 0.45% 코스피가 거의 1% 이상 갔다가 지금 0.7% 절대 이만큼의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응의 차이다. 결국에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대응의 차이다. 그거에 좀 팩트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추천주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좀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전 영상에서 담아드렸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하나 담아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조금 그래도 짧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짧게,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런 시장에 맞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좀 각자의 어떤 대응 전략들도 제가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여기 이 번호로 문자로 상황만 남겨주시면 우리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저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